미완의 해방과 진정한 광복. 국방부가 지난 10일 2021년에서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예산 300조 7천억 원이 투입되고 2024년에는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돌파합니다. 올해 처음 50조 원을 넘어선 국방 예산이 4년 만에 60조 원으로 뛰고, 이 기간 안에 한국은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합니다. 2020년도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 원입니다. 국방비 50조 원 클럽에 든 나라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러시아 등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6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세계 12위로 평가받았던 군사력이 올해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국방비는 40조 3,347억 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보를 내세웠던 독재 정부 때보다 빠른 증가세입니다. 독재 정부보다 민주정부에서 국방비는 더 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는 연평균 8.9%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6.1%와 박근혜 정부 4.1% 시절에 국방비 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뛰었습니다. 특히 무기 개발과 도입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11.0%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의 증가율 5.3%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국방비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독재 정부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군비 증강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시비하고 반대를 일삼는 수구 언론과 미래통합당조차 군비 증강에 대해서만큼은 일체 입을 다뭅니다. 미중 신냉전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등 주변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비 증강이 필요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군비 증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2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3배로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다시 말해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려 군비를 증강하며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자주국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한국 군대의 전시작전 지휘권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데프콘 3이 발령되면 우리 군의 작전 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됩니다. 데프콘은 비전시 상태에서 사용되는 전투 준비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5단계에서 1단계로 높아집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으므로 데프콘 3 이상에서는 우리 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한국군이 세계 최고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없다면 자주국방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작권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이 가능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비의 증강과 첨단 무기의 개발 도입 이전에 먼저 전작권부터 환수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자주국방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완료하려고 했던 전작권 반환 구상이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환 조건 검증을 이유로 목리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 조건 검증?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하려면 전작권 반환 논의의 경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에게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반환 시기가 2015년 12월 1일로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는 한 차례 늦췄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면서 시기 자체를 아예 못 박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 전환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미군이 특정 시한 없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각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조성,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핵심 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전환을 논의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전작권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검증을 위해 한국군의 기본 운용 능력,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 등을 차례로 평가하는 3단계 절차가 설정됐습니다. 우리의 군사 주권은 되찾겠다는데 애시당초 그 무슨 전환 조건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하물며 전작권을 환수하는데 미국의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까다로운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말이 좋아 전작권 전환이지 이거야 사실상 미국의 판단과 처분에 맡기겠다는 뜻인데 대체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전작권을 돌려준단 말입니까? 그러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는 실은 전작권 반환 포기 각서인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기본 운용능력 검증 절차를 거쳤고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완전 운용능력 검증 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이어서 내년에 완전 임무수행 능력 검증을 마쳐서 2022년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완전 운용능력 검증에 필요한 평가팀을 한국에 파견할 수 없고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지만 속내는 전작권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2단계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3단계 절차는 자동 연기되고 결국 현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안보 강요를 교체했지만 외교 국방 라인은 그대로입니다. 국방부가 10일 내놓은 2021에서 2025 국방 중기계획은
현 정부의 국방정책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사주권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터입니다. 자주권 없는 민주정부의 한계와 실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75주년 8.15 경축사는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한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개 실무자가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 정상들의 합의사항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얘기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를 어기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작권 환수 능력까지도 미국에게 평가 검증받겠다고 하는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입에 담고 진정한 광복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발언의 진정성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입니다. 그러나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 진정한 광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자주독립은 미완의 과제이고 진정한 광복의 실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